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물의 화재 성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화재 이론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화재 지배 요인에 대해 나와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서 뭐 크게 이제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교재에 수록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건축물 내부에서 이제 연소의 속도를 지배하는 것이 이제 환기형이냐 아니면 이제 연료형이냐. 그래서 환기량과 연료량이 이제 화재 그 속도, 연소 속도를 지배하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환기 지배형 화재. 이제 환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환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실내에 있는 연기를 그죠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우리 환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하 가등 밀폐 공간에서 산소 농도가 한계 산소량 연소 범위 이하로 되면, 그러니까 연소 범위 이하가 되면 연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소 범위 이하가 됐을 때, 자 불은 중간에 꺼지는 이제 환기 지배형 화재로 되며, 이제 연소 속도는 환기량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 지배형 화재에는 가연물이 완전 연소되지 못하고 그 일부분은 바로 불완전 연소로 창문이나 이제 개구부를 통해서 불출 화염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환기 지배형 화재가 되겠고요.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연료 지배형 화재는 이제 연료의 양이 이제 연소의 속도를 이렇게 이제 지배한다는 건데, 그래서 큰 개구부가 있는 공간에서는 외부에서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연료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연소 속도가 빠르며 연소 속도는 연료량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연료 지배형 화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 삼아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목재 건축물이에요. 이제 건축물의 화재 성상에서 다루는 것은 바로 목재 건축물과 내화 건축물 두 가지를 다룰 건데, 이제 그 두 가지의 건축물을 좀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목재 건축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목재 건축물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통 가옥인 한옥 있죠, 한옥. 그죠? 한옥이 다 목재로 이루어진 그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목재의 상태와 그 연소 속도를 보시면 이제 연소가 빠른 경우와 연소가 느린 경우,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인 건데, 일단 목재의 형태, 그러니까 형상을 보시면 형상이 사각인 것이 둥근 것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 각이 각져 있는 목재가 둥글둥글한 목재보다 그 연소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조 상태를 보시면 이제 수분이 그죠? 수분이 적을수록 더 빨리 타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른 장작이 젖은 장작보다 더 빨리 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목재의 표면이 거칠거칠한 것이 매끄러운 것보다 더 빨리 탄다. 그죠? 연소가 빠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외형은 얇고 가는 것이 두껍고 큰 것보다 더 빨리 타겠죠. 그래서 그 장작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통나무를 잘게 잘라서 태우는 이유가 더 빨리 타기 때문에, 그죠? 잘게 자르는 거죠.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이 백색보다 어때요? 더 빨리 타겠죠? 그래서 이제 검정색 같은 경우는 그 백색보다 그 열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검정색인 경우에 연소가 더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화성, 방화성. 그래서 내화성이 당연히 없는 게, 그러니까 화재의 그 내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내화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화성이 없으면 그만큼 연소가 빠른 거죠. 그죠? 반대로 내화성이 있으면 연소가 느린 거죠. 그러니까 내화성이라고 하는 것이 화재의 내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것이 페인트 칠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빨리 타겠죠. 그죠? 그러니까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이니까 화학적으로 이게 불이 잘 나기 때문에 페인트 칠한 것이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빨리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소가 빠른 경우와 연소가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목재 건축물의 특징을 보세요. 자, 보세요. 건물 규모가 클수록 화재가
강하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어떻게 했어요? 화재가 더 크겠죠? 왜? 화염물이 그만큼 더 많잖아요. 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화염의 분출 면적이 크고 복사열이 커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재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고온 단기형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염의 분출 면적이 크고 이제 복사열이 상당히 커요. 복사열이 커서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그 다음 건조도가 좋을수록 화재가 강하다. 그렇죠? 건조도가 좋다라는 건 뭐예요? 습기가 있는 것보다 많이 건조하다는 거죠. 말았다. 그죠? 마를수록 화재가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풍속이 강할수록 풍하측 연소 확대가 빠르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풍속.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속도죠. 그죠? 바람이 세기가 세면 셀수록 그만큼 확대될 경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연소 확대가 빠릅니다. 풍속이 강할수록. 그 다음 최성기에는 최고 온도에 달하며 여기 나와 있죠. 고온 단기형이다. 최성기, 그러니까 화재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때의 최고 온도에 달하는 고온 단기형이라는 것이 바로 목재 건축물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목재 건축물의 그 화재 진행 과정이 나와요. 요 그림 있죠, 그림 진행 과정.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화재의 전기와 후기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화재의 원인,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무염착화가 됩니다. 무염. 그러니까 무염착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무염착화. 불꽃이 없이 타는 거죠. 불꽃 없이. 그래서 가연물이 재로 덮인 숯불 모양으로 불꽃 없이 착화하는 현상이 바로 무염착화입니다. 그죠? 이제 무염착화를 지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발염착화입니다. 발염착화는 바로 불꽃이 이씨, 그죠? 불꽃 이씨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물이 불꽃이 발생되면서 착화되는 현상, 이게 발염착화입니다. 발염착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출화 또는 발화라고 하죠. 발화. 그 다음에 이제 중후기로 가요. 이제 불이 나면 바로 최성기, 이게 최고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에서부터 최성기까지의 그 걸리는 시간 있죠. 얼마예요? 4에서 14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불이 나고 나서 최성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에서 14분 정도 걸린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성기에 올라갔다가 이제 연소 낙하. 이제 점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죠? 연소 낙하된 상태에서 진화가 되는 거죠. 불이 꺼진다. 그래서 이 목재 건축물의 그 화재 진행 과정 있죠. 화재 진행 과정,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 화재의 원인, 무염착화, 발염착화, 그리고 출화, 최성기, 연소낙하, 진화 이러한 단계로 화재가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맹화, 맹화라고 하는 용어는 화재의 화재의 최성기를 나타냅니다. 맹화라고 하는 것은 화재의 최성기다. 자, 그 다음에 출화의 구분이에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옥내 출화. 옥내는 이제 어디를 말하겠어요? 그 건축물의 안쪽, 실내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옥외 출화, 옥외니까 그 건축물 바깥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딱 보시고, 아, 이거는 건축물의 안쪽 부분이다. 건축물의 바깥쪽 부분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옥내 출화 보세요. 옥내 출화. 천장 속, 벽 속 등에서 발염착화한 때 어때요? 천장 속이나 벽 속은 건축물 안쪽에 있는 거죠. 그죠? 건물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옥내 출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옥 구조 시에는 천장판에 발염착화한 때 어때요? 천장. 그죠? 천장이니까 옥내. 옥내고요. 그 다음 불연 벽체나 칸막이에 불연 천장인 경우 실내에서는 그 뒷판에 발염착화한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벽체, 칸막이, 불연 천장 다 어디에 있어요? 실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옥내 출하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옥외 출하는 실외, 그죠? 건축물 바깥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창이나 출입구 등에 발염착화할 때 창이나
출입문. 그러니까 이거는 창과 출입문 같은 경우는 실내와 실외가 경계하는 면에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실외로 이제 간주하시면 되겠죠. 창이나 출입구는 5개 출하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목재 사용 가역에서는 벽, 추녀 밑에 판자나 목재에 발염 착화한 때 추녀 밑. 그죠? 추녀도 실외에 있는 거죠. 실내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옥내 출하와 옥외 출하를 좀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 구분하는 방법은 실내에 있는지 실외에 있는지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목재 건축물의 표준 온도 곡선을 보세요. 온도 곡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재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단기형이라고 했죠. 고온 단기형.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이게 몇 분? 불과 10분 동안. 10분 안에 최고 온도까지 올라간다고요.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죠?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요? 1300도씨까지 올라간다고요. 1300도씨. 짧은 시간에 1300도씨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온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구조인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목재 건축물의 표준 온도 곡선이에요. 그래서 화재 성상을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화재 성상은 고온 단기형이다라는 거. 고온 단기형. 중요해요. 중요한 거 이거. 목재 건축물은 고온 단기형이다. 그래서 최고 온도는 몇 도까지? 1300도씨까지 올라간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출하부 추정의 원칙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 도괴 방향법과 그리고 탄화심도 비교법이 나와 있어요. 도괴. 자, 여기서 도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도괴. 도괴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가옥이 어떤 건축물이 그 무너지는 쪽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출하 가옥의 기둥 등은 발화부를 향하여 도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곳을 출하부로 추정하는 원칙이다. 이게 도괴 방향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이렇게 무너지는 방향, 무너지는 그 방향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괴 방향법이고요. 그 다음 탄화심도 비교법은 자 보세요. 탄화심도는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뭐한다?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그 지점에서 그 심도, 깊이가 더 깊다는 거죠. 다른 부분보다. 그래서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곳을 출하부로 추정하는 원칙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하부의 추정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괴 방향법과 탄화심도 비교법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성기 때의 상태 해볼까요? 최성기 때의 상태. 자, 일단 온도는 국부적으로 몇 도? 바로 1200도에서 1300도씨까지 정도가 돼요. 최성기 때죠.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상층으로 완전히 연소되고 농연은, 이 농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짙은 연기죠. 그죠? 농연은 건물 전체에 이렇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최성기 때. 이제 말 그대로 거의 클라이맥스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유리가 타서 녹아 떨어지는 상태가 목격이 된다. 그죠?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리가 녹을 정도로, 그죠? 유리가 녹을 정도의 그런 온도라는 얘기예요. 최성기 때. 자, 그리고 이제 연소 확대. 자, 연소가 확대되는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의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연소하는 것을, 자, 뭐라고 한다? 유소라고 하며, 자, 진행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연소가 확대되는 그 원인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바로 뭐예요? 저염. 자, 저염이고 저염. 이 접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촉. 그죠? 그때 쓰는 그 접자예요. 그래서 저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불꽃에 직접 닿아서 화재가 이렇게 옮겨 붙는다는 거죠. 저염. 그죠? 그래서 화염이나 열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죠? 저염. 그래서 그 가연물이 불꽃에 직접 닿아서 이렇게 옮겨가는 것. 이것을 저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비화. 자, 비화는 뭐예요? 비화. 이 비가
날비자죠. 날비자.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불꽃이 날아간다고요. 바람 등에 의해서. 그래서 화점에서 먼 거리에 있는 곳까지 불꽃이 날아가서 발화한다. 그래서 산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가 그만큼 빨리 확산을 하는 거죠. 산불 화재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 복사열이죠. 복사열. 자, 복사열은 화염에서 발생하는 그 복사열로 점화가 되며 복사열은 화염면 크기와 지속 시간에 따라 몇 미터까지 가능하다? 네, 100m까지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불꽃이 직접 닿지도 않았는데 이 복사열로만 100m 떨어진 거리까지 연소가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거죠, 열이. 그죠? 복사열에 의한 거. 그래서 연소 확대의 원인 저변, 네, 비화, 네, 복사열 이러한 것들이 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소죠, 훈소. 훈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훈소. 자, 훈소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연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만 나는 거, 연기만. 그러니까 발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연기가 이렇게 진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훈소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후에 발열될 때의 연소 상태를 바로 훈소라고 하는 거죠. 훈소. 그래서 착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가연물이 발화되지 못하고 다량의 연기가, 그죠? 다량의 연기가 발생되는 연소 형태를 훈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소흔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예요? 흔이란 뭐예요? 흔적, 그죠? 그래서 목재에 남겨진 흔적을 바로 훈소흔이라고 명칭하고 있죠. 훈소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목재 건축물을 이제 봤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내화 건축물입니다. 내화. 그러니까 내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재에 이제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 건축물보다는 어때요? 화재 확대가 더 없겠죠. 그죠? 줄어들겠죠.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내화 건축물. 그래서 내화 건축물의 그 내화 진행 과정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 초기 상태, 그다음 성장기 거쳐서 이제 최성기,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죠. 화재가. 그 다음에 감쇄기, 그 다음에 종기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내화 건축물의 진행 과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성장기는 이제 화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기의 유통구가 생기면 연소 속도는 급격히 진행돼요. 그죠? 공기가 그만큼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소의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고요. 실내에 순간적으로 화염이 가득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성장기라는 거예요. 성장기. 화재가 커지고 있는 그러한 단계예요. 그래서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최성기로 가는 거죠. 최고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의 온도가 몇 도? 800에서 1100도씨까지의 고온 상태를 계속할 때의 상태를 바로 최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재 건축물은 최고로 올라가는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최고 1100도씨까지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내화 건축물은 바로 화재 성상이 저온 장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온 장기형. 아시겠죠? 저온 장기형이에요. 그래서 내화 건축물의 이제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자, 목조 화재에 비해서 저온 장기형이다. 그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로 오래 타요. 오래. 그죠? 오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조 건축물은 이제 고온 단기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시면 돼요. 목재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자, 고온 단기형. 그러니까 이걸 빨리 타버리고 금방 끝나요, 이거는. 그죠?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화 건축물은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내화 건축물은 고온의 반대니까 저온이고요. 그리고 단기형의 반대니까 장기형. 장기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로 오래 탄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의 최고 온도는 몇 도씨까지 올라간다? 네, 1100도씨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쇠퇴기. 자, 화재 쇠퇴기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훈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게 올라오는 거죠. 연기만. 그죠? 쇠퇴기에 훈소가 발생하고 공기의 유입이 적어서 불꽃 연소가 부족하다. 그죠? 불꽃 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어때요? 화재가 엄청 크죠. 불꽃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거에 반해서 이 내화 건축물은 불꽃 연소가 목조 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외부로의 열 방출이 억제되어 화재 초기에 발열량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기 등 연소 생성물이 신속히 상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명피해 발생이 큽니다. 그리고 목조 화재는 구조와 내부 가연물이 동시에 연소가 되지만 이 내화 구조 화재는 방화 구획으로 화재 확산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화 구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화재 확산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화 건축물의 이제 표준 온도 곡선이 나와요. 표준 온도 곡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목조 건축물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그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곡선이 어떻게 됐어요? 곡선이 아까 그리고 나왔었죠. 목조 건축물은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까지 올라갔다가 금방 또 꺼져 버려요. 그렇죠? 목조 건축물은. 그런데 여기 내화 건축물 그 온도 곡선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다가 쭉쭉, 그죠? 서서히 올라가죠. 서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가 거의 최성기가 돼요. 최성기가 1100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탄다고. 가늘고 길게. 맞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가늘고 길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화재 성상에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온 장기형이라는 거죠. 저온. 낮은 온도로 길게 탄다. 길게. 그죠? 저온 장기형. 그죠? 그리고 최고 온도는 900도에서 1100도씨까지 올라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경과 시의 온도를 보시면 자, 30분. 화재가 발생하고 자, 30분. 이렇게 30분이 지났을 때는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대략 84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시간. 이렇게 1시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온도가 대략 925도에서 950도씨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제 2시간, 120분. 자, 2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몇 도까지 올라간다? 대략 1010도까지 온도가 올라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내화 건축물에서는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 경과 시의 온도 있죠. 시간 경과 시의 온도. 이거 같이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이번 시간에 얘기한 거는 뭐예요? 목조 건축물과 내화 건축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내화 건축물과 그 다음에 목조 건축물. 자, 목조 건축물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화재의 성상이 어때요? 화재의 성상. 일단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온 장기형이었죠? 맞나요? 저온 장기형. 반면에 목조 건축물은 고온 단기형이었어요. 고온 단기형. 그리고 온도는, 자, 내화 건축물은 최고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최고. 이거는 11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최고. 그런데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3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보시면 그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온 장기형이기 때문에 곡선이 이러한 곡선 형태가 나오지만 이 곡선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곡선. 근데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단기형, 그죠? 고온 단기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곡선이 나온다라는 거. 두 가지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게 내화 건축물이고요. 이것이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세 가지 중요 포인트. 그죠? 이걸 꼭 유념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목조 건축물과 내화 건축물을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다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